송상은 교수의 Recreation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패그 퍼즐의 구성 원리를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활동의 측면에서 일부 패그 퍼즐을 실제로 옮기면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패그 퍼즐의 해법을 일반화시킬 수 있고 What if, What if not 전략을 통해 변형 패그 퍼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패그 퍼즐과 변형 패그 퍼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도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의 측면에서 앞의 4가지 학습 목표를 학생들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래의 두 영상을 비교하면서 번호는 어떻게 붙이는 것이 좋을는지, 패그돌의 번호를 왼쪽부터 쓰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안은 뭘지, 칸의 위치는 나타나지만 각 돌의 움직임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 칸을 기준으로 이걸 번호를 쓰면 최소 이동 횟수를 추측하거나 퍼즐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돌을 이동하는 방법, 그 개수를 확장할 때 설명하기에 편리합니다. 반 힐과 프로이덴탈의 수학학습 지도 단계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반 힐의 단계이고 오른쪽은 한스 프로이덴탈의 단계입니다. 반 힐은 1. 정보 제공 단계, 2. 지정된 탐구 단계, 3. 설명 단계, 4. 자유로운 탐구 단계, 5. 통합 단계와 같은 이런 단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스 프로이덴탈은 반 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변형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새로운 수학화라는 그 이론에 맞춘 단계입니다. 1. 직관적 탐구 단계, 2. 수학적 개념 추출 단계, 3. 형식화, 추상화의 단계, 4. 강화 및 일반화의 단계. 이와 같은 각 단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팡 힐의 단계를 중심으로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차시에서 학습하였던 패그 퍼즐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학적 사고를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 힐 내의 수업 모형 단계를 확장하여 패그 퍼즐 활동을 크게 정보 제공 단계, 지정 탐구 단계, 설명 단계, 자유 탐구 단계, 통합 단계, 확장 단계의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과제 해결의 방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해법의 다양한 일반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클릭하여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본 패그 퍼즐의 각 단계별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맥락이 풍부한 과제를 제시하되 미완성된 문제 형태로 제시한 다음 그 속에서 수학적인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은 오류나 오해가 없는 가급적 깔끔한 형태의 문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고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 스스로 그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과제인 검은색과 흰색 바둑돌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일종의 퍼즐 과제입니다.
바둑알 문제를 가지고 수학적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퍼즐 과제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과제는 많은 이동 횟수보다는 적은 이동 횟수가 유리하고 그 중에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유형은 단답형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방법과 함께 최소 이동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도록 하면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게 됩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본 태그 퍼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 과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지정 탐구 단계로 바둑돌을 실제로 조작하면서 최소 이동 횟수와 이동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양쪽에 4개씩의 바둑돌을 직접 옮겨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이동 횟수가 나오고 설령 최소값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최소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바둑돌의 개수가 너무 많아 답이 금방 나오지 않고 복잡하다고 느낄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단순화의 사고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직접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발문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다면 좀 더 간단히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는 간접적인 암시에서부터 바둑돌의 개수가 더 적은 경우부터 우선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보다 직접적인 요구를 통해 단순화의 사고를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사의 설명 단계로서 바둑돌의 효율적 이동 조건과 규칙을 찾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필요한 용어와 간단한 해법을 설명해주는 단계입니다. 설명 단계에서 교사는 개인별 학생들의 진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자유탐구를 통해 확인했던 몇 가지 예시들을 전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략에는 단순화하기, 규칙성 찾기, 표 그리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도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단순화를 통해 규칙을 찾고 표를 그리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하여 설명할지 통합하여 설명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그의 개수가 n개일 때의 표를 통해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를 통한 규칙 찾기는 귀납적인 방법이므로 최소 이동 횟수를 추측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어려우며 특히 이동하는 방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둑돌을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표현해 보도록 요구하면서 이것을 자유탐구 과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자유탐구 과제 단계에서는 페그 퍼즐을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최소 이동 횟수의 추측된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각 모둠별로 그들의 독특한 방법을 제안해보는 단계입니다. 자유탐구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고의 방법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사고 방법은 표현, 기호와의 사고입니다. 이는 바둑돌이 옮겨가는 방향을 주목하면서 오른쪽을 R로, 왼쪽을 L로 간단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학은 기호나 수식으로 간단히 표시하는 기호와의 사고가 필요한 교과입니다. 바둑돌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단지 최소 이동 횟수라는 수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의 구조나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 일반식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표현, 기호와 사고 방법은
옮기는 방향에 주목한 반면 이번에 소개할 표현, 기호와 사고는 색깔에 주목한 사고 방법입니다. 즉, 흰색은 W, 검은색은 B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흰색 바둑돌은 오른쪽, 검정색 바둑돌은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앞에서의 방법과 결국 동일한 방법이지만 최소 이동 횟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바둑돌의 번호에 주목해보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표현의 사고가 되며 이것은 구조를 파악하거나 해법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사고는 표현 및 기호화의 사고이지만 단순히 귀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반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돌을 옮기는 방법까지 확인하고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당화 또는 일반화를 시도해 보려는 태도에서 기인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밀기와 건너뛰기 횟수에 주목하여 조작적 사고를 함으로써 게임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밀기를 S로, 건너뛰기를 J로 표시하고 바둑돌이 3개씩일 때의 패그 퍼즐에서 바둑돌의 밀기와 건너뛰기 횟수를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시켜 바둑돌이 N개일 때의 밀기와 건너뛰기 횟수를 표를 그려 공식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일종의 귀납적 사고이기는 하지만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밀기와 건너뛰기의 횟수에 주목하였다면 이번에는 밀기와 건너뛰기의 방법에 주목하여 수의 구조를 통한 유추와 일반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기와 건너뛰기 방법에서 나타난 수의 구조를 살펴보면 옮기는 방법 중 건너뛰기는 1, 2, 3, 2, 1로 순차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드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밀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3회씩 이루어지므로 이것 또한 대칭형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면 건너뛰기의 값은 가우스법으로 일반화될 수 있고 밀기의 값은 EN으로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사고는 유추, 귀납, 일반화의 사고이지만 수의 패턴을 넘어 수의 구조까지 바라보려는 태도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과 이동 방법, 이동 순서까지 모두 통합하여 구조한 뒤 이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둑알과 흰색 바둑알이 각각 4개씩 있는 패그 퍼즐에서 각 바둑알들의 밀기와 건너뛰기 방법을 기호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각선 방향으로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의 건너뛰기를 색깔별로 표시하고 아래와 위에 밀기의 횟수를 적어 넣으면 가로로 n칸, 세로로 n 플러스 2줄을 이루므로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래에 있던 밀기 횟수를 오른쪽 변으로 몰아서 재배열하면 가로가 n 플러스 1칸, 세로가 n 플러스 1줄인 정사각형에서 한 칸이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생각은 표현, 통합화, 유추적, 일반화의 사고입니다만 밀기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표현해 보려는 의지가 2가지 식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방법은 수량화하여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빈칸을 중심으로 그곳을 0으로 표시하고 좌우의 빈칸을 좌표로 표현해 봅시다. 이것을 바탕으로 바둑돌의 이동 횟수를 추상화, 수량화하여 사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 이동 횟수가 4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둑돌의 개수가 n개일 때 이동 횟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바둑돌별 움직이는 횟수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바둑돌에 번호를 붙여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번호별로 밀기 S와 건너뛰기 J의 합을 조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색을 W1부터 W5까지, 검은색을 B1부터 B5까지 표시하여 이들의 밀기와 건너뛰기의 방법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번호의 흰색과 검은색 바둑돌은 옮기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이동 방법의 합은 모두 동일하므로 이동 방법의 총합은 아래와 같이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힐레의 수업 모형 단계의 5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입니다. 바둑돌의 색깔과 번호, 이동 방법, 옮기는 순서 등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 검은색 바둑돌은 검은색 문자로, 흰색 바둑돌은 편의상 빨간색 문자로 나타내었습니다. 문자 표기 방법은 밀기와 건너뛰기의 두 가지로 밀기는 S, 건너뛰기는 J로 표시하였으며 바둑돌의 번호를 S와 J의 첨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밀기 S를 기준선으로 정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이동 횟수를 세기 위해 오른쪽 하단의 삼각형을 왼쪽 상단으로 옮기면 정사각형에서 한 칸이 비므로 전체의 이동 횟수를 공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포괄적 예시이지만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용이한 방법입니다. 반힐레가 고려한 단계는 아니지만 좀 더 확장적으로 사고하여 페그 퍼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의 최소 이동형 페그 퍼즐에서 what if 전략을 이용하여 색깔별 개수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탐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예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탐구 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 개수가 다를 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단순화된 예시를 통한 관찰을 한 후에 차이가 일정한 특수화를 통해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흰색 바둑돌이 4개, 검은색 바둑돌이 2개인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밀기 S는 흰색 바둑돌의 개수인 4와 검은색 바둑돌의 개수인 2의 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는 1부터 점차 늘어나다가 가운데 최대값은 두 색깔의 바둑돌 중 적은 개수의 값과 같으며 그 값이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는 n과 m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차이가 0일 때 1회, 차이가 1일 때 2회, 차이가 2일 때 3회이었듯이 그 차이는 절대값 n-m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건너뛰기 J의 횟수는 m 곱하기 n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 가지 색을 고정하고 다른 색을 늘려가면서 확장 및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검은색 바둑돌의 개수를 고정하고 흰색 바둑돌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바둑돌의 색깔과 이동 방법, 번호까지 통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동의 구조가 잘 드러나며 이로부터 최소 이동 횟수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밀기의 위치를 고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바둑돌이 4개이고 흰색 바둑돌이 3개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와 같이 밀기 S를 고정한 상태에서 S와 J가 각각 m 플러스 n, m 곱하기 n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연역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 횟수의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둑돌들이 이동하는 칸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앞에서 도출되었던 밀기 S의 최소 이동 횟수는 m 플러스 n, 건너뛰기 J의 최소 이동 횟수는 m 곱하기 n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증명해보는 과정에서 J의 경우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건너뛰어야 하므로 바둑돌이 서로 교차하는 횟수는 표로 그려보면 m 곱하기 n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기 S의 경우는 바둑돌을 옮기는 전체 칸의 수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바둑돌의 개수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는 아래의 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위한 또 다른 경우는 왜 패그 퍼즐이 일직선형이어야만 하지? 라는 의문에서 what if의 전략을 적용하여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직사각형 모양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 확장과 발전, 유추, 일반화의 사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해법은 빈칸에 들어있는 가운데 가로줄의 OX 위치를 바꾸는 동안 그 중심선의 상하에 위치한 두 색깔의 바둑돌을 바꾸면 되므로 일직선 최소 이동형 패그 퍼즐의 해법을 적용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What if not 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발전 단계의 삼각형 배열로 바꾼다면, 직선형을 삼각형 배열로 바꾼다면, 그리고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면서 건너뛰임을 당한 패그를 제거한다면 어떨까? 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퍼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